막 깜짝 놀란 사람도 있고, 야, 이거 끝난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원래부터 제가 취재한 바로는 이 원래부터 사실은 이 해린 케인이 부모님들이 크게 흔들렸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방시혁 같은 놈이 얘네들을 직접 상대하겠습니까? 얘들이 방시혁을 얼마나 싫어하는데? 그러니까 부모들을 계속 돈으로 흔들어 대겠죠. 얘들이 지금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위약금 조항이에요. 위약금 조항. 제가 지금 문광부에다가 지금 그 문의를 해놨는데 이 문광부 표준계약서가 워낙 개판으로 만들어져가지고 위약금이라 그러려면은 어느 소속사로 옮겼을 때 뭐 이게 위약금 문제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위약금 주고 옮기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문광부 이 계약서를 보면요, 아니 옮기는 게 아니라 그냥 집에 가도 위약금을 물릴 수 있는 이상한 이게 좀 돼 있거든요. 이 해석하기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얘들한테 계속 그 위약금 가지고 협박을 하는 거죠. 협박을. 얘네들은 원래 집에 가려고 그랬거든요. 사실은. 아니 못해 먹겠다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너 집에 가도 위약금. 지금 이 방시혁네 놈들이 얼마를 협박하고 있냐면요, 4천억을 협박하고 있어요. 위약금 4천억 5천억을. 근데 그게 위약금 조항도 정말 개판으로 만들어 놓은 게, 2년 전에 매출액 그 평균 가지고 이제 남은 계약 기간 하게 되니까 얘들이 그 천억씩 매출 올렸거든요. 2023년, 24년에. 그럼 그거 천억에서 천억에다가 소속 남은 기간 뭐 4년에서 5년. 지난해 활동 못했다고 해서 또 1년 올려버려서 5년. 그럼 얼마입니까? 위약금이 5천억이 되는 거야. 위약금이. 4천억이나. 이거에 이 겁 안 먹을 부모들 있겠어요? 이거에? 5천억 물려버리겠다 그러는데 겁 안 먹을 부모가 있겠냐고. 대신 이제 돌아오면 위약금 안 주겠다. 위약금 안 물리겠다. 뭐 이따위로 협박해야 되니까 이쪽에 이탈은 너는 뭐 어쩔 수 없다 보고, 그럼 나머지 3명은 그대로 싸우느냐? 나는 그것도 사실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2명을 데려왔으니까 그 3명을 또 공략을 하겠지. 근데 이제 내일이 항소 마감일이기 때문에 아마 항소장은 제출을 하게 되겠죠. 근데 항소장을 제출하더라도 방시혁네들은 또 부모들한테 계속 위약금 물린다고 협박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다만 이제 이제 항소를 하게 되면은 저희 이제 사회적 인사들이 도울 건데, 뭐 법원 판결보다도 사회적 조정으로 끝내버리겠다. 이제 그런 이제 뭐 준비들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뭐 만약에 이제 뭐 제가 직접 누진스랑 소통하지 않습니다. 뭐 아름아름아름 뭐 전달될 수 있겠는데 오래 안 걸리고 사회적 조정으로 끝내주겠다. 다 같이 원팀에서 나오든지 다 같이 들어가든지. 근데 들어가더라도 권익과 명분을 찾아 들어가야지. 방시혁 같은 쓰레기에게 굴복해서 들어가면 얘네들은 누진스를 5명이 하든 둘이 하든 셋이 하든 저는 뭐 의미 없다고 봐요. 이런 애들을 어떻게 좋아하고 따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싸움 자체를 이미 시작했으면요, 이거는 일정 정도는 하고 들어가야지. 그냥 지금처럼 협박에 굴에서 들어가면요, 이거는 안 돼. 공연이 안 돼.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뭐 저는 만약에 이제 뭐 제가 어느 정도 뭐 영향력 할지 모르겠는데 돌아가게 되더라도 권리와 명분은 찾아서 돌아가도록 이 협상이 돼야지. 지금처럼 방시혁이 돈으로 부모들 협박해서 무릎 꿇려서 들어가 버리면은, 글쎄요, 뉴진스를 좋아했던 애들이 이걸 참고 보겠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공연장에서 하는 퍼포먼스 리더인데. 그래서 이거는 이 친구들의 그 생명력 문제 때문에 그냥 함부로 꿇고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항소장 넣고 조정 몇 번 하고 거기서 충분한 사회적인 여론 만들고 사회적 조정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지금 그거를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에게 사회적 조정을 요청했고 이번 주에 저 김성수 신현식 대표가 만나서 논의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법원에다 맡기면 안 돼요. 이건 범사회적으로 끝내줘야 됩니다. 그리고 방시혁이는 저놈은 빨리 주가 사기로 감옥에 집어넣어야 되고, 뭐 그런 식으로 가서 저는 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문광부에 계속 지금 문의했는데 문광부가 답변을 못해. 답변을. 위약금 조항에서 정말 이상한 조항이 있는데, 가수의 경우는 아까 말한 대로 2년 전 매출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처럼 적혀 있어요. 근데 연기자는 매출액의 15%만 위약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수하고 내 말은 연기자의 위약금 차이가 왜 벌어졌지? 가수하고 연기자가 위약금이 거의 가수가 5배를 더 내도록 만들어놨잖아요. 이게 도대체 뭐냐? 내가 물어봤어, 월요일날 문광부 주무관한테. 걔도 몰라. 왜냐면 이게
2007년도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제가 문광부 들어오기 전에 만들어놨고 그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문제를 삼은 적이 없다는 거야. 물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겠다. 그래서 알아보겠다 그랬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 이상한 조항, 가수에게만 15% 이상 못 벌게 하는 그 조항이 왜 생겼는지를 똑바로 문광부가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면. 그럼 난 내가 예측하기는 뭐냐? 내가 예측하기는 연기자의 경우는 크게 계약에서 크게 문제가 된 바가 별로 없어요. 연기자는. 왜 연기자는 지가 알아서 연기를 배워서 와서 자기가 연기 학원을 다녀서 아니면 자기가 연극반을 하든 연극 활동을 하든 뭐 이제 와서 자기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기 투자금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럼 연기자는 와가지고 뭐 드라마 출연 계약 맺었어요. 그러면 소속사가 뭐 20% 30% 떼먹고 70% 가져가고 뭐 이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계산이 복잡할 게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연기자는. 그래서 거의 소속사하고 분쟁 터졌다면 전부 다 가수 쪽이지 연기자 쪽은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 가수는 들어와서 배우잖아요. 얘네들도 그랬거든. 얘네들도 연습생으로 들어와가지고 들어와서 연습생 시절을 막 한 1년, 2년, 3년 막 하다가 데뷔를 시킬 때 돈이 하이브에서 뉴진스한테 70억을 투자했다고 계산이 돼요. 저 인간들 뭐 300억 얘기하는데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초기 투자금 70억이 투자금이지 뉴진스 애들이 벌어온 돈 가지고 이집 진 받고 이거는 투자가 아니지. 70억이 정확한 겁니다. 그리고 아일렛이 한 100억 이상 들어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뉴진스를 무지하게 싸게 만든 거야 하이브에서는. 그러면 나머지는 좀 중소기업사는 뭐 30억, 20억, 뭐 심지어 10억 요 정도의 투자금이 들어가다 보니까 항상 이 투자금을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가지고 싸움이 나는 게 된 거든. 그래서 네이처란 그 여성 아이돌 그러면 5년 동안 뛰었는데 아직도 투자금을 못 갚았다. 그래가지고 5년 동안 10원 한 장 못 받은 애한테 오히려 1억 3천만 원에 손배를 때려버린 게 대한민국 법원이거든요. 이게 그게 뭐냐? 투자금 때문에 그래. 아마 네이처에서 또 투자금 100억 썼다, 200억 썼다 그거 해놨겠지 당연히. 그런 짓거리 했겠죠. 그래서 나는 문광부 애들을 이런 하이브 같은 놈들이 뇌물을 먹여서 가수의 경우는 매출액 전체를 위약금으로 내게 하고 탤런트는 연기자는 투자금이 없으니까 15%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유축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게 맞다 그러면요. 뉴진스는 위약금을 15%만 내면 맞죠. 왜? 뉴진스는 초기 투자금을 13배를 넘겨줬거든. 3년간 70억 투자했잖아요. 매출 2,500억이고 방시혁이가 가져간 돈이 1,000억입니다. 얘들이 가져간 돈이요. 5명이 500억이에요. 자, 그럼 방시혁이라는 놈은 뭐야? 얘가 작곡을 했어요? 뭘 했어요? 얘가 뭐 옷을 만들어서 뭐 했어? 70억 그냥 초기 투자한 대가로 뉴진스 5명보다 2배를 더 많이 챙겨 아무것도 안 하고 70억. 이거 영화나 드라마 투자들 보면 환장하는 겁니다. 이거 영화 투자자들 아무리 돈 대박 쳐도요 4배 이상 못 벌어가요. 그리고 연기자보다 더 많이 벌어가지 못해. 영화는 탑스타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병헌이다 뭐 손예진이다 송강호다 투자자가 걔들보다 가져가는 경우가 없어요. 일단 걔들이 1등 탑스타가 그 다음에 감독 투자자는 대박을 쳐도 이 3, 4배 정도 벌어가는데 오직 아이돌 시장만 방시혁같이 푼돈 낸 놈이 얘네들이 몸으로 뛰어서 번 돈보다 더 많이 가져가서 투자 수익률에 거의 100배를 버는 그런 산업은 이거밖에 없어요. 아이돌 말고는 그런 산업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짓거리 하면서 돈을도 매수해서 위약금도 이따위로 만들었다. 내가 문광부한테 이제 이석영 위원장 면담 전에 마지막 확인할 건데 그때까지도 모른다 그러면은 아니 모르는 거니까 그럼 내가 정리해 주는 거고 그때까지 답변을 해오는 게 아마 내가 말한 답변이라 그러면은 그럼 뉴진스는 위약금 조항을 바꿔야 된다. 3년 만에 초기 투자금의 13배를 벌어줬는데 왜 위약금을 방시혁한테 또 4천억을 또 줘? 왜 줘? 그것도 가서 안 하고 집에 가서 그냥 논대는데 지금 놀고 있잖아요. 한이나 다니엘 놀고 있잖아요. 놀아도 4천억을 갖다 달라는 거야 방시혁이는. 얘네들이 집에 가도 아니 어느 직장에서요 회사든 심지어 프로야구단이든 뭐든 나 하기 싫어 집에 갔어. 하기 싫어 집에 갔어. 집에 갔다는 이유로 위약금 갖다 바치는 데가 있습니까? 얘네들 말고. 심지어 프로야구 FA 계약 크게 했잖아요.
근데 3, 4년 하니까 그냥 몸이 아프던지 뭐 실증 나가지고 나 집에 갈게. 그럼 집에 가는 거지. 집에 가는 거잖아. 위약금을 왜 갖다 줍니까? 집에 가는 건데. 이 계약이 얼마나 개판인지 아시죠? 이쪽 계약을. 이걸 문광부가 만들어 놨다니까, 문광부가 지금. 그리고 방시혁은 그 문광부 조항을 가지고 수시로 부모들을 협박하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자문 왔을 때 그랬어요. 협박에 못 이겨서 가겠다 해도 가라, 그거는. 욕할 것도 없다. 4천억 뒤집어 쉬겠다고 협박하는데 그거 버틸 수 있는 부모가 얼마나 있겠냐고, 그거를. 그렇지만 혹시라도 끝까지 자기들의 프라이드와 명언에서 싸우겠다면은 나나 뭐 김성수나 이런 사람들은 끝까지 도와주겠다. 그래서 아마 내일이 항소 마감인 줄 아는데 마감 항소를 지금 제출을 하려고 지금 남아있겠죠. 근데 내일 이제 오늘 저녁부터 또 방시혁 애들이 요 이제 한이 뭐 다니엘 어머니 근데 다만 이제 그 어머니들은 호주에 있으니까 아마 그쪽이 작업이 안 먹히는 것 같고 서울에 있는 애들 가지고 이제 끊임없이 협박을 해서 이 항소장 못 내게 하겠죠. 협박에 굴해서 가는 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도와주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걱정을 하는데 아니 5명이 함께 버텨야지 이렇게 되면 되냐? 저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뭐 그렇다고 꼭 이런 전략 쓴다는 게 아니라 5명이 한꺼번에 싸울 때랑 둘, 셋 찢어서 싸울 때랑 다 유리함, 불리함이 있기 때문에 이미 조건이 주어졌잖아요. 둘은 가고 셋이 남았다? 요 지형도를 이용하는 거지. 아, 이제 끝났다. 이러면 이제 명분이 된다. 그렇게 보진 않아요. 둘, 셋 나눠 싸울 때랑 5명 싸울 때는 전략이 달라질 뿐이지. 나는 이게 좋은 면은 뭐가 있냐? 둘, 셋 나눠 싸우는 건. 민희진이 배후에서 끝까지 억지로 못 가게 막는다. 이건 이제 없어지는 거죠. 얘들 갔잖아. 얘들 갔잖아. 얘들 가는데 뭐 민희진도 가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고 민희진 자체가. 먹힐 수도 없는 거고. 그냥 갔잖아요, 얘네들. 그럼 나머지 3명은 뭐야? 나머지 3명은 오죽 가기 싫으면 4천억을 뒤집어 쓰더라도 못 가겠다. 방청 밑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오히려 여론전이 훨씬 더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걸 부각시키는 거죠. 민혜진이 뒤에서 억지로 붙잡은 거 아니다. 가라 돼 가라 그랬다. 남은 애들은 뭐냐? 4천억 뒤집어 써도 못 가겠다. 그냥 집에 가겠다 이런 애들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민혜진도 얘네들 3명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죠. 방시혁도 애들 2개 가지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방송 출연? 자기들 동료 3명이 허우빌판에서 싸우고 있는데 얘들 방송 출연에 무슨 뭐 저같이 뭐 시사 프로 할 겁니까? 예능을 나가야 되는데 가서 히덕거려? 3명이 그 시베리아 발판에서 싸우고 있는데 이것도 안 돼요. 팀을 짜죠? 3팀을? 밖에 다른 팀 애들 동료들이 있는데 아마 얘네들이 제일 어릴걸? 유린스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무것도 얘들 데리고 언론 프레이도 못해요 방시혁이는. 오히려 나머지 3명은 나한테 물어보면 더 처절하게 언론 프레이 하라고 얘기해. 더 처절하게. 오죽하면 안 가겠냐. 내가 끝까지 함께할 우리 동료, 동생들이 가도 내가 끝까지 못 가는 이유를 설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죽었다 깨도 못 가겠다. 저기 가면 우리 다 죽는다. 언론 프레이를 해야죠. 아니, 언론 프레이가 아니라 자기들 얘기하는 거지, 얘기를 하는 거지. 유튜브에 나오든 어딜 나가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막 내일 결정은 낼 건데, 뭐, 어떻게 되든 뭐 저는 이 친구들이 큰 피 안 보고 잘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방면으로 저는 뭐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